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표현, 사상의 자유라는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시인 김수영이 4.19 혁명 이후의 장면 내각을 비판한 개인과 사상의 자유를 노래한 시, 당시에는 실리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지 40년도 더 지나서 공개된 유명한 시,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있죠. 1950년대 초대 한국시인협회상까지 수상한 아주 저명한 작가인데 한번 볼까요?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자, 우선 내용이 참 심각하죠. 그런데 일단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그렇다고 김일성 주의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남로당원 출신이고 전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철저한 반공사회와 군사 정권이 과거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은 검열이나 사상 통제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특히 군사 정권 때는 용서 없이 때려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반정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였죠. 자, 비슷하게 보면 그러하기에 북한, 김일성,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검열과 감시는 특히 철저했는데, 이미 합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때려잡을 수 있는 법안, 즉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한참 전부터 있었죠.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폐지 요구를 받았는데 굳세게 버텨왔습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 박원순 시장은 2004년 9월 24일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는 게 우려된다고 해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억압하는 짓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 아니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할까요? 김일성 만세가 개인의 자유라면 서울광장에서 누가 히로히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것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합니까? 실제로 김일성 만세를 하는 집회를 한다고 치면 그걸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적용시켜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히로히토 폐하 만세 집회를 하면 일단 그 집회의 의미 자체가 현행법으로 잡아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그냥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나왔을 때 1994년 김일성 사후, 이걸 대한민국에서 출간하려고 하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2021년에는 민족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이걸 대형 서점, 교보문고나 다른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팔다가 막 가처분 신청도 먹고, 심지어 우리가 막으니까 북한에서도 성명을 내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남조선에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게 진짜 있는 게 맞냐고 어처구니 없는 드립을 날리기도 했죠. 자, 단적으로도 무슨 BJ 황처럼 천안함이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다, 혹은 6.25 전쟁은 미국이 기획하고 일으켰다, 전 광복회장 김원웅처럼 6.25는 민족해방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도구 사운드를 날려도 사실 요즘 세상에 이런 걸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을 찬양하는 위인맞이 환영단이 서울 한복판에서 대놓고 활동하고, 2021년 충북동지회라는 이적단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검거될 때도 관계자가 김일성 만세 한번 잡아가 보시지 라는 문구를 쓰고 사진을 찍어 대놓고 올린 것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죠. 여러분, 김일성 만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말 개인의 사상의 자유일까요? 그러하다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놈들이나 우길기 매달고 다니는 애들을 무슨 근거로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든 김일성의 회고록을 출판시켜서 이를 막고자 하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두환의 회고록은 각계각층에서 난리를 쳤었고, 실제 재판까지 걸어서 3권 중에 1권은 아예 판매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한강 작가 편에서 예를 든 일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한국인을 가해자로 묘사했다며 논란이 된 요코 이야기도 국내판을 강제적으로 판매 금지시켰었죠.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따진다면 왜 그 자유를 입맛대로 조정을 합니까? 저 사람들이 과거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정말 있는 겁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이미 대한민국 법으로 있는데도 5.18 특별법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대한 항목을 2021년 추가시켰죠. 여러분, 다른 어떤 사건에도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이 사건에 대한 왜곡을 할 시에 이렇게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만든 적이 없어요. 아니, 천안함 용사들도 우리의 자작극이라 하고 6.25도 미국이 일으켰다고 하고 뭐 이래도 표현의 자유인데 5.18에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특별법으로 처벌받는다 이거죠. 또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 금지법을 줄줄이 손을 대면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뿐만 아니라 2023년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자, 유족,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4.3 사건이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말해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걸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대체 왜 6.25를 무슨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하고 미국이 일으켰다고 이런 제정신 아닌 왜곡은 처벌할 법을 왜 안 만듭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며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 천지에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 없이 써가자, 고한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합니다. 백두칭송위원회 공식 소개글. 아니, 이런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멀쩡히 활동하는 판인데 역사 왜곡을 하는 부분을 정부가 판단하고 처벌을 한다고요? 도대체 어느 범주까지를 5.18과 4.3의 왜곡이라고 볼 것이며, 이거야말로 자유로운 사상과 학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아닙니까? 이거 5.18이나 4.3같이 지들 입맛에 맞춰서 정의를 내려놓은 사건을 앞으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만원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백한 사실이라고 뻥을 쳤으면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걸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제발 좀 6.25나 천안함 왜곡하는 인간들 좀 잡아 넣으세요. 이게 무슨 정의이고 민주주의입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해석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사례도 그것을 적용시키는 범위나 방식이 전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 역사 왜곡 처벌법은 거의 99%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일성 만세도 자유인데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것들은 자유가 아니며 6.25와 우리 국군을 모독하는 인간들은 왜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가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감하는 일이 제발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연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가 아닌 하나의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누가 그것을 파괴하려 했는지를 진정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